천부경과 이제 하이데거를 비교하는데 이제 유무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제목이 말해주는 것은 천부경은 이제 환단고기의 소개에 따르면은 이제 한국에서 구전된 거고, 한국은 무려 9,000년 전의 그 나라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인류 문화의 시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이데거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볼 수 있지만 다음에 사실도 중요한 것이 하이데거는 또 다른 시온을 준비하라는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점을 하이데거의 이제 그 사상의 핵심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 치면은 천부경은 인류의 시온이고 하이데거는 또 다른 시온의 사유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 양자에게서 존재 문제가 혹은 유와 무의 문제가 서로 어떻게 공감되고 대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글의 의도이고, 또 사실은 이제 이 논문은 다른 논문과 짝이 이제 이루어지는 가운데 구상이 된 거고, 다른 논문이라는 것은 같은 제목입니다만은 이번에는 발현이라고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후속되는 그 논문이 이제 지금의 논문하고 이제 그 상호 보완하는, 또 서로를 밝혀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오늘 발표하는 이 글의 이제 그 한계란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의 글의 머리말인데, 머리말은 이제 하이데거는 천부경을 언급했을까? 이것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하이데거가 서울대 교수인 왜 생각이 안 나지? 네, 그분 박종홍 씨하고 만났고, 만난 자리에서 하이데거가 천부경을 언급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박종홍 교수가 하이데거를 만난 건 사실이고, 하지만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백하게 알려진 것은 아직은 이렇게 발견되지 않고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머릿말에 쓰는 정도는 과연 그 하이데거 천부경을 언급했다라는 이 설에 한번 유리한 정황들이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본 겁니다. 그 설명은 약하기로 하고요. 제 어떤 이런 정황들을 비춰볼 때 그 정황이 하이데거가 천부경을 언급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지는 않으나, 하이데거가 박종홍 선생을 만난 자리에서 천부경을 언급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이상할 일은 아니다. 그 정도의 판단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넘어가세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르주나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들은 유나 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동서의 그 주요한 사상가들, 주요한 철인들의 를 보면 지금 소개한 저런 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 헤겔, 또 일부 기망. 네,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 더 그냥 언급하고 싶은 것은 다섯 유용모란 분, 우리가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고 또 목사였고, 한국의 고유한 사상가의 반열에 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없이 있음,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천부경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게 지혜의 보고이고 인류 시온의 경전이라면 이 유와 무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천부경은 바로 첫 문장에서 그 점을 확고히 드러내고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상경을 시작하는 일시무실 첫 구절이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나오는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이라는 이 두 구절이 천부경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혹은 유이면서 무이고 이렇게 말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각기 보면 이제 일시무실이 있습니다. 일시는 이제 하나에서 시작하고, 무실은 뭐 여기는 해석이 좀 나뉘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시는 하나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시작이다.
근데 하나가 시작이려면은 시작이기 위해서는 그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에서 나올 수 있는 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이 다른 모든 것의 시작이라면 당연히 이 일은 유해야 된다. 무가 아니고. 그런가 하면 또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상반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일은 유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일이 만약에 유라면 있는 어떤 것이라면 그 일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그것이 설명된다 손 치더라도 그럼 그것의 그 존재 근거는 뭐냐? 이런 게 무한히 소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은 유도 아니지만 무여서도 안 된다. 그것을 일시무실이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천부경을 여는 일시무실은 유로서 모든 것의 시작이나 또한 동시에 무의기에 비롯함이 없는 일의 사태를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일시무실이 일의 성격을, 일의 규정을 제가 유무 이론으로서 유무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무실과 함께 천붕의 일이 유무 어떤 공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리도록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입니다. 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하늘, 땅,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일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죠. 일은 이렇게 앞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일은 하늘, 땅, 인간. 뭐 인간은 또 그 만물의 어떤 대표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방금 원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삼은 다 또는 모든 것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가 이렇게 셋을 관통하면서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이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이 만약에 그 모든 것을 속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통일성이라면 그 일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어야 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제 일의 통일성이 일도 아니고 무도 아니니까 혹은 유이면서 무이니까 가능하다. 왜 그러냐? 일이 만약에 어떤 고정된 자리를 차지하는 실체 같은 것이라면 일이 여러 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개 속하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큼의 스스로 쪼개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이제 일은 일이 아닌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일이 이렇게 다수로 쪼개지지 않고 하나로서 공고하게 단일하게 단수로서 있는 거라면은 그건 다른 모든 것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다수성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해서 일이 다른 모든 것에 속하면서 그것들을 통일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이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의 구절은 일시무실을 통해서 규정되고 있는 일은 유도 무도 아니다 혹은 유무이다를 뒷받침해주는 구절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자의 뭐 유무 개념을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데 뭐 노자하고 천부경을 비교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노자를 통해서 천부경을 좀 더 이해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상호 이해 차원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유무는 서로 상생한다라는 이야기고 근데 이 구절 이 소개된 것 중에서 이 자리에서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말입니다. 무와 유는 같은 데서 나오고 이름만 다르니 이게 빠졌네요. 이름만 다르고 이름만 다르니 그 동일한 것을 일러서 현이라 하고 그 현은 현하고 모든 묘함에 문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기해보고 하고 싶은 것은 무유가 같은 데서 나온다. 뭐 차량자, 동출 같은 데서 나오는데 이명,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같은데, 그 같은 데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기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된 그 천부경에서 혹은 또 그 노자를 볼 때에도 유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속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결국 어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냐면 잠시 언급한 대로 유무가 그렇게 서로 속한다면 그래서 서로 같다면 혹은 같은 데서 나온다면
그 조화의 중심, 또 유무가 나오는 그 같은 데는 어디냐라는 문제를 사유해야 될 것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무이원이라는 이 지금까지 설명된 사실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실의 의미와 근거가 되줄 수 있는 새로운 설명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무가 공속하는 그 중심의 영역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뭐가 됐든 그것은 일하고는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일하고 중이 다르면 중은 중이 아니고 일은 일이 아닌 거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고 통일성인데 중이 일과 다르다면 중 빼고 모든 것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건 일의 개념상 맞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도 중이 하나이지 않고서는 중의 노릇을 할 수 없고 중의 규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유무의 사이에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은 유무가 뒤섞여 있는 일 자신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설명을 좀 이렇게 유념하시면,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일이 자체가 스스로 중우의 영역으로 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바로 그 중으로부터 이 하늘 땅 인간이 하나로 불러 모여 있고, 그 유무 이원의 일은 아까 말 천일일지일이 일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일은 영역으로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일성이면서 통일성의 중심 자체를 이룬다. 하이데거 이야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무이원의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서 영역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부경 이해를 위해서, 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영역의 문제를 좀 친숙해지기 위해서 노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가급적 본문에 충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의 원래 의미는 길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도를 규정한다면 이렇게 규정할 수 있죠. 모든 것들이 도 안에서 도로부터 혹은 도를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때 그 도는 이미 하나의 영역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 안에서 그것으로부터 그것과 함께 그것을 중심으로, 이 말들이 다 영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유와 무가 같은 데서 나온다 했는데, 유와 무는 그 동일한 영역인 그 사이, 둘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지지하고 함께 속하고, 그런 뜻에서 둘은 동위지연, 둘은 동일하고 그것을 일러서 현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때 현은 이제 깊고 뭐 심오한, 깊어서 검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깊다라는 말도 사실은 영역적인 거죠. 그리고 제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규절입니다. 현지의연하는데 그것은 중묘지문이다. 그러니까 중묘지문, 그러니까 모든 어떤 묘함들이 나오는 문이다. 문은 영역적인 개념이죠. 문은 또 그 장자에도 문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유인데, 무유 해석도 조금 여러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야간 저는 천문이라고 한 것은 무이면서 유인데, 만물은 이 무유에서 나온다, 이런 규절이 있어요. 여기도 어떤 우주의 하나, 이를 갖다가 문이라는 그런 그 상징이랄까, 그런 비유를 들어서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그래서 결국 현이라고 하는 것 혹은 도라고 하는 것은 유무상생의 공속성과 동일성이 생기하는 사이 혹은 중심 영역이다. 그래서 결국 도라고 하는 것은 유무 사이의 시원적인 사이, 깊어서 검은 현인 신비한 골짜기이다. 골짜기도 영역적인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을 할 때 제가 유와 무에서 유와 무가 동일한 데서 나오고 그 동일한 것이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유무 사이에 있는 조화의 중심이 유무의 어떤 근거, 유와 무를 낳는 어떤 그 근거로서 이해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를 들면 도생일이라는 노자의 구절이 있을 때, 도에서 일이 생한다,
이건 도가 이를 인과적인 작용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뭘 만든다 이런 말이 아니고 도로부터 일이 어떤 그 자화되는 사건이랄까 이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형이상학적 근거라든가 인과적 원인으로서 그런 작용이 아니고, 만약에 도가 그런 식이라면은 도는 또 다른 자기 근거를 또 제시해야 되죠. 도란 왜 있느냐, 도란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이 아까 원정원 선생도 말씀했지만은 이 도라고 하는 거, 이 신비한 골짜기 혹은 중이라고 하는 거 혹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거를 따지는 이런 논리적 사유, 인과적 사유에는 자기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를 감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는 신비한 골짜기, 그것은 오자가 나왔습니다. 앞그룬트인데 앞그룬트가 아니고 그냥 그룬트입니다. 그룬트, 근거를 거부하는 앞그룬트라는 의미로 시면이다. 앞그룬트 앞은 이제 부정적인 또 벗겨져 있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제 거기에 하이픈을 빼면은 앞그룬트라는 독일어가 뜻하는 것은 시면입니다. 시면도 이렇게 영역적인 것이고 골짜기죠. 네. 그래도 하이데거 이야기를 짚고 넘어간다면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이데거는 자기 사유 내내 자기 관심이 뭐냐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 물음 하나를 보고 사유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 다른 무엇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그것의 자신의 본질로서 자신의 참됨으로서 이 머무는 어떤 영역, 지평, 장을 의미합니다. 의미가.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에서 이만큼 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존재가 그 자체로서 머무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영역은 무엇과 동일하냐면은 인간의 사유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존재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밝혀진다면 나는 존재를 향해서 내 마음을 모아서 마중하는, 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에게로 향함과 내 자신, 내 마음을 모아서 그리로 바치는 이것이 하나의 동일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인간의 사유 혹은 인간이 존재가 밝혀지는 이 영역에서 존재는 인간을 향해서, 인간은 존재를 향해서 서로 속하고, 바로 서로 속할 때만이 존재는 다른 무엇이 아닌 그 자체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인간도 존재와 연관을 본질로 하고 있는 그 자신의 더 참됨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도 천북의 말을 약간 이제 차용해서 말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기 자신이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는 그릇이랄까, 마당이랄까, 장이랄까, 이걸 이제 필요로 하고, 바로 그 안에서만, 그리고 그 장이 돼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의 사유라고 한다면, 존재는 인간과 함께 인간 안에서 인간을 통해, 다시 말해서 인중에서 그 자체로 머문다. 고 이렇게 천부경에 이제 차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가 생각할 때 이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존재에 대한 연관, 존재에 대한 그 마음을 모음, 존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고, 그 인간의 본질을 실존이니 탈존이니 존재의 목자니 존재의 이웃이라고 부르는데, 다 이 말들도 표현하려고 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재가 그 자체로 있도록 그 존재의 진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것을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존재와 인간이 함께 속할 때 그 영역에서 존재도 인간도 자기의 참됨에 이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한 자식들의 본질대로, 고유함대로 존재하게 된다. 네,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하이데거 사유를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요약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유무 영역 문제로 들어가자면,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노자를 통해서 또 하이데거를 통해서 또 영역의 문제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 그럼 천북에서 영역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이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천부경의 일 역시 일시무시라든가 천일지일 규절에서 뒷받침되고 확인되듯이 유무 이온이고 유무 상생이고 유무 공속이라면 이 둘 사이에는 조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화의 중심이 되는 영역이 바로 천지인이 펼쳐나가는, 천지인이 하나로 모이는, 그러니까 하나로부터 천지인이 펼쳐나가고 또 천지인이 그 하나로 불러 모이는 그 영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천부경에서 영역의 문제가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천부경에서 보면은 그 이제 이 중이랄까 영역의 문제가 또 한 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위 이제 하경에서 인중천지일에서 발견되죠. 인중천지일은 이 중에 대한 해석이 다른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영역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죠. 사람을 중심으로 천지인이 이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시온의 어떤 그 일자의 통일성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앞에서 발표하신 임창현 선생님의 그 개념을 잠시 빌어 말씀드리면은 그 선천적인 일, 태일, 혹은 창조적인 태일이 인간 안에서 자신의 통일성을 새롭게 회복한다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인중천지일은 지금 설명 가운데 들어있지만은 결국 어떤 문제와 관련돼 있자면 그 선천적인 태일이 혹은 그 이념적으로 규정된 태일이 역사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현실화되느냐, 이 물음에 대하고 관련됐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현실화되느냐, 그것은 인중천지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후천적인 태일이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이 유독 그 천지인 합일의 그릇이 되고 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본성 때문이다. 이것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 천지신성인 그 광명인 일로부터 자신의 본성을 받아내리고 있으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으로 살고 죽는 데는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천지인이 일체로 참됨으로 머무는 그 자리로, 그 그릇으로 쓰이도록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 본성이다. 인간이 실현해야 될 바의 인간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까 하이데거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상응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일과 인간이 함께 속하는 인중 그 영역에서 일도 인간도 어떤 비로소 이제 이런 자기의 통일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인간은 신에게 품부받은 바의 본성을 완전히 실현함으로써 참나가 되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일체의 만물이 자기의 본질대로 존재하는 영변 부동본의 세상이랄까요? 그런 세상이 이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큰 하나의 태일의 장으로 쓰여가지고 그 자신이 큰 하나가 된다. 네, 비슷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우리는 그 일자의 새로운 통일과 함께 또 통일성의 장으로서 자시하기 쓰이면서 스스로가 이제 참나로 거듭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지금까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 지상에서 정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원정선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인간과 다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본질로 돌아가서 참됨에 돌아가서 고요히 머물고 있는 것을 이제 하이데거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이데거나 이 천부경의 메시지도 결국은 태일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노래고 혹은 귀향의 시고 온시바본의 소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뭐 과제랄까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제 하이데거와 천부경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영역의 문제를 많이 말을 했는데 하이데거 사유는 실제로 이 영역, 그러니까 히라보로 토포스라고 하는 거, 이 영역으로
물음이 귀일되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사수의 전체의 그것은 이 토포스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토포스의 하이데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그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토포스란 말의 오어는 창끝이라고 그래요. 창끝. 아니 골짜기도 이 모양인데 창끝이라고 그러는데, 창끝은 뭐냐면은 다른 모든 것이 한 끝으로 이제 모이는 거죠. 모이고, 바꿔 말하면은 이 한 끝으로부터 모든 것이 열려 나오는 창끝의 개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으로 말하자면은 일시무시일이고 일종 무종일의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창끝으로도 이야기하는 영역의 문제가 오늘의 주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 이 영역은 그러니까 어떤 상반되는 것에 유든 무든 그것들의 이 조화의 중심이고, 또 조화의 중심이려면은 그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었어도 안 되고 없었어도 안 되는 유무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 할 수 없지만은 이 중의 영역은 단순히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시간 공간인데, 요건 이제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중심은 일과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일 자체다. 일이 중이고 중이 일이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이 유나 무 혹은 음과 양에 이어서 또 다른 제3의 요소가 아니라 일 자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3이고 3은 1이 되는 거죠. 일은 중이고 중은 1이라, 이 말은 일은 3이고 3은 1이다. 일이 3이라고 일이 자신이 중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최근에 본 어떤 글에는 이제 중국 사상의 특징을, 굉장히 유니크한 특징이 뭐냐면 음양의 어떤 대대의 논리, 상보의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네. 음양 대대 상보의 논리가 중국의 유니크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만은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음양 대대 음양의 상보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음양의 일체가 된다면은 그 일체가 되는 조화의 중심이 뭐냐, 여기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일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부 선생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감춰진 것이고 일은 중의 작용이다. 일과 중의 어떤 동일성 관계를 이게 간파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을 이야기하지 않고 태극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삼태극을 이야기하고, 무극이 태극에 그치지 않고 무극 태극의 어떤 관련, 그것들의 단일성, 동일성을 담보해주는 이 환극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들의 중국의 특징이라 하는 상보의 논리는 우리에게서는 이렇게 심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다 설명 못 하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이게 우리말 한이란 말에 다 수렴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랄까 상기랄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최근에 한류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나오고 또 처음에 나왔어야 될 이제 그 한류는 한류 사상 K 소프트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 다양한 K 한류들의 어떤 의미라든가 근거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때가 온다면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을 다 담지하고 있는 한이 새로운 주제어로 다시 한번 부상될 것이라는 점을 제안 삼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인데요. 한경순 박사님의 발표, 천부경과 하이데거 유무의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발표에서도 말씀했었지만은 이 논문은 천부경의 일시무실 중에서 일의 문제와 하이데거의 존재의 문제, 존재와 무의 문제, 이를 서로 비교해서 천부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하이데거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역작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저는 이 천부경의 일시무실, 방금 옆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천부경의 시작이지만 천부경의 핵심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 중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형이상학적으로 특히 이제 하이데거 철학자의 전공자의 하이데거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데거의 존재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풍부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이데크는 뭐 알다시피 그 동양과 비교해서 많이 연구되는 그런 주제가 있고요. 이 논문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부경이라는 동양의 어떤 경전과 하이데크의 사상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이제 몇 가지로 이 논문을 요약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천부경에서 일과 하이데크의 존재는 하나로서 일자로서 어떤 우주의 근본, 천하의 대본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발표자는 이 천부경 일과 하이데크의 존재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유무이혼의 어떤 그 경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평자 제가 아는 한 이러한 어떤 형이사학적 주장, 형이사학적인 비교죠. 비교임수 주장인데 이런 주장들은 이 논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주장이고 일관된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어떤 유무이혼의 문제를 좀 더 심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서로 이제 섞이지도 않고 서로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주제, 유와 무. 그들 사이, 이 유와 무 사이에서 어떤 조화의 중심 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이죠, 중. 그래서 이 중의 영역, 존재, 유와 무에서 있던 중의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길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부경과 하이데크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소통거리라고 얘기하면서 이 중심 영역이 시공간과 시공간 속의 인간의 문제와 서로 상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 혹은 일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짝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이 하이데크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서 결국은 이 유의 문제, 존재의 문제, 또 일의 문제가 그 하이데크와 함께 이 천부경에서도 결국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주제이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탐구, 또 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존재의 본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존재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연구가 결국은 고향이면서 존재의 고향이면서 원시 반복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그 일신부실에 대한 번역인데요. 여기서 방금 옆에서도 이제 문 박사님도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다. 이때 일신부실에서 이 물을 명사로 보는 방법, 또 동사로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발표자께서는 황 박사님께서는 이것을 동사로 봤습니다. 동사로. 그래서 그 명사로 볼 때, 동사로 볼 때 어떤 차이점, 그거 뭐 아까 원 박사님에게도 질문을 드렸는데 밖에 문계수 박사님께서 저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 두 해석의 문제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천부경의 일, 또 하이데크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비교 철학적 관점에서 서로 상응하는 내용들을 서로 보완하는 내용들을 논문에서 쭉 강조하고 또 주장하고 계신데 그 두 철학적인 주제의 차이점, 물론 이제 발표자께서는 책에서 논문에서 다음 논문의 주제가 천부경과 하이데크인데 이번이 유무를 중심으로 했다면 다음에는 뭐 밝음, 광명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양자의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두 철학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그것은 뭐 한 사람의 철학이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했는 것으로 이제 물론 서로 보완될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양자의 차이, 존재와 하이데크 천부경 일의
차이점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실의 특히 무실의 이제 해석이 종래에 한 세 가지로 나눠진다. 뭐 두 가지로 나눴다면은 뭐 동사적이냐 명사적이냐. 근데 명사적인 경우에도 단순히 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무를 특정해가지고 무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세분하면 이제 세 개가 되는데 저는 이 해석 중에 뭘 지지하느냐 상관없이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논지는 이제 그거죠. 어떻게 해석하든 일과 무의 관계가 어떤 시간적인 선후 관계, 선행하는 무로부터 일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석해서 안 된다. 이걸 인과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건 옳지 않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석하든 예를 들면 이제 무에서 나왔다는 것도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이때의 관계는 아까 도생일의 생처럼 어떤 인과관계가 아니고 작용관계가 아니다, 선후관계가 아니다 이런 전제하라면은 무에서 일이 시작됐다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데거 일과 하이데거 존재와 천부경의 일의 이제 비교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번 논문에서는 주로 이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서로 상응할 수 있는 어떤 게 비교되고 서로 비판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 같은 점을 먼저 찾자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자 사이의 차이는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유도 무도 아니고 하나이면서 모든 것이고 중심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도대체 뭐냐 일이 뭐냐 존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천부경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일은 아까 윤찬원 선생님도 소개했지만 대일규격이 양기라고 해서 기고 신이고 이렇게 그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하이데거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건너지를 수 없는 그 양자의 어떤 심연 같은 차이냐 아니면은 해석의 어떤 여하에 따라서 서로 충분히 다시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